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시장 시퍼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쪽일지 거래소 먼저 가보시죠.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익숙한 종목들이 또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테마주가 오늘도 랭킹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랠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에 특별한 소재가 없기 때문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코롱 글로벌 우선주,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본주가 동반돼서 강세입니다. 특히 더 우선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끝없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아직까지 휘날레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점 하나가 남북경협주 강합니다. 신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9.5%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피력하게 되면서 오늘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3번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도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시장에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마주단 안에서는 SG 글로벌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가 강합니다. 야권의 잠룡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최근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시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네요. 7% 넘어가는 상승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협주 안에서 올라오는 쪽은 부산산업 같이 묶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삼양식품이 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에 오늘 도전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쪽에서의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일게 되면서 증권가세 목표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다시 생산 기지를 증설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불티나게 또 불닭볶음면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도 오늘 시원하게 갑니다. 75만 4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만나보실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오리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도 삼양식품 말씀 주셨는데 식품주들이 이제 수출주죠. 그래서 원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좀 잘 된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크게 수출하는 지역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위주거든요. 중국은 춘절 기대감, 내년 춘절 기대감이 있고 중국 경기 부양세 기대감이 있고요. 베트남은 원래 잘 팔립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폭발적으로 좀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하는 주요 기업들, 주요 지역들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오리온이 가장 큰 장점은 마진율이 제일 좀 높습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원재료 가격 인상됐는데 이 부분 가격에 특히 수출하는 나라들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가격 인상을 시도를 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오늘 국내 시장 하락하고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먹는 것과 관련된 식품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진율이 높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응에 대한 전략을 짜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목표로 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리온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 8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1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 있는데요. 차트를 좀 더 당겨보면요. 지금 주가도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주가가 몇 번 떨어지는, 급락을 하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의 레벨까지는 지금 정도의 이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전에 사실은 이 하락하기 전, 그러니까 24년도 초에 하락하기 이전 주가 수준이죠.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소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실까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대원전선 우선주가 올라옵니다. 그동안에 강했던 역시나 테마단에서 내리기도 오르기도 굉장히 폭이 좀 크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자리 관련주 윌비스가 또 오늘 조정입니다. 7%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는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올라갈 때도 굉장히 거침없이 올라갔는데 지금 내리는 속도도 굉장히 강하게 랭킹되면서 주가는 1,053원 단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또 오늘까지 나흘째 하락하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을 다 놓쳤습니다. 5일선, 21선까지 모두 다 이탈하고 있는데요.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서 세로 뉴스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가는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종목들도 보실까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가 낙폭이 줄지 않네요. 오늘 거의 장중 저가대 움직임 보여주면서 32,7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일성건설이 이재명 퇴면주입니다. 하락하고 있고 넷마블이 또 올라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넷마블뿐만 아니라 한화투자증권까지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하락합니다. 파월 의장의 뭐 멘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연준은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없다. 전략적인 자산으로요. 이런 발언 내놓게 되면서 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고요. 넷마블의 주가는 5% 넘어가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뭐 반도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이유를 좀 크게 좀 찾아보면 FOMC 오늘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마이크론이 근데 좀 더 직접적이죠.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 얘기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나옵니다. 근데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AI 쪽이고요. 그러니까 HBM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은 HBM보다는 기존 생산하는 낸드와 D램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어찌됐든 HBM 기대감으로 올랐었다가 낸드와 D램에 대한 마이크론의 성장률 가이던스 하향치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심 자체는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좋은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실적 성장, 주가 성장을 보여준다라면 SK 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FOMC, 그러니까 유동성과 주가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다 겹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거고요. SK 하이닉스 내년도에 대해서 낸드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만 브로드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에는 마이크론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물론 하락폭이 4.5%로 큽니다만 외국계 창고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조금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 움직임이 장 후반까지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가 움직임을 외국인이 좀 끌어올려준다. 그러니까 낙폭을 좀 줄여준다라 그런다라면 내일은 이렇게 또 급락 나올 가능성보다는 하락이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보다는 브로드컴과의 조금 더 연결성을 강조해 주셨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저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요?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양봉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격 라인 설정하고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전제 조건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비교적 사실 선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만, 이런 정도까지만 본다라면은 이 SK 하이닉스는 18만 원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저점은 16만 원이고요. 고점 20만 원 뚫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 20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만 닉스를 향해서 좀 달려가야 될 텐데 여건은 여의치가 않은데 그래도 실적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우상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정밀기계가 또 올라옵니다. 우원식 테마주죠. 4흘째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매수 잔량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튼튼하게 오늘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꽤 연속성을 가져간다라는 점도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밤에 미국장 안 좋았습니다만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강했습니다. 상용화에 대한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빨라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자극하고 있고요. 양자 암호 관련돼서도 통신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쪽 한국 첨단 소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경유업체 안에서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JST나가 상한가 기록하네요. 2,8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도 보시면 경협주가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코데스 컴바인 경협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ISTK가 양자암호 관련주 가운데 오늘 또 시세 강한 쪽 21% 넘게 급등합니다. 10,000선 돌파 나오고 있고요. 머큐리가 재건이라던가 이런 쪽 연관돼가지고 오늘 같이 오름세가 나타내게 되면서 머큐리 같은 종목들도 강한 상승 도드라지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징 잡아주시죠. 네.
이 코스닥에서는 우선 이 JYP 엔터 상승 종목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 JYP 엔터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식품주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고 엔터주들도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약하죠. 힘이 이렇게 굉장히 힘이 약할 때는 하방 쪽으로 좀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실적이 그래도 확실하게 좀 좋은 종목, 특히 내년도 실적이 확실하게 좋은 종목들은 오늘처럼 약한 시장에서도 오른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락을 더 많이 하더라도 하락하는 낙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항상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특히나도 시장의 힘이 이렇게 약할 때에는 전망치에 대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굉장히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코스피에서 오리온 말씀드릴 때에도 이 향후에 대한 실적 그리고 수출주에 대한 실적들 수출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터주들 마찬가지죠. 금년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 인건비 상승하면서 아티스트들도 기존에 있던 메인 아티스트들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들 컴백이 좀 늦어지는 상황들까지 겹쳤었는데 이제는 연말 기대감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굵직굵직한 아티스트들이 대체적으로 컴백을 하기 때문에 엔터사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고요. 비용 통제도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더 이상의 실적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동성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늘 하락하는데 엔터주들은 유동성보다는 25년도 실적에 포커스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에도 끄떡없는 거는 기승전 실적이 되지 않을까. JYP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주셨습니다. 주가 위치 오늘 72,300원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상단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신지 전략을 좀 가격적인 부분으로 체킹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주가가 11월부터 따지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2,000원 굉장히 많이 올랐죠. 80%가 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좀 더 당겨보면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목표 가격은 내년도 상반기를 좀 길게 보유 기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 9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 리스크 없는 수출주가 되지 않을까요? 엔터주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JYP 엔터를 탑픽으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에서요. 밀리는 종목들 리스트 점검하겠습니다. 하락 유상의 탑10인데 코아스템 캐몬이 가장 제일 윗단에 있습니다. 상무님께서도 유동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투자 심리 안 좋습니다. 특히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는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연이틀 지금 한가 그리고 있는데요. 루게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로나타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어제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주가 7,000원대 초반대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도 지금 주가 10% 넘어가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풍문이 나오게 되면서 그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급등락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냥 아래쪽으로 쐐기를 받고 내려가는 움직임, 다 바이오 쪽에 오늘 투심 악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디포스트 그리고 세비온 같이 랭킹되면서 주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순위 보시면은 보로노이 종목 올라와 있고요. 3,000당 제약에 또 같이 섹터 묶어볼 수가 있겠죠. 바이오 제약 쪽으로. 이쪽도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카페24가 또 랭킹이 되네요. 주가 7% 넘어가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하락 중에서도 바이오 종목 리가켄 바이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피해를 받는 게 헬스케어죠.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좀 많아야 되고요.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투심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밸류에이션이 높은 바이오 섹터에 좀 더 투심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유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훨씬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하면서 미국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로 직격탄을 좀 맞게 됐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사실 몇 달 전 주가가 급등할 때나 그리고 최근에 급락하고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혈액암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에 대한 투심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어야지만 헬스케어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데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오늘 차트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고요.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력은 확실하나 유동성에 대한 분위기가 해결될까지는 투심은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61선과 121선 모두 좀 하회했기 때문에 이 차트상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하방에서는 좀 9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9만 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한참 좀 많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손절에 대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투심이 워낙에 안 좋은데 리가케인 바이오도 철저하게 아랫단 단속하면서 대응해봐야 되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정식 상무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